마제스터 전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차전지 내에서도 좀 잘 버틴 종목, 관심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것 같아요. 이 마제스터 전문가의 견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고, 내 종목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쉬운 진단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이에 게시판에 이제 한 분, 두 분씩 오고 계시네요. 빨리빨리 오세요. 할 수 있다님 반갑습니다 하셨고, 푸른 소나무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봉치님 계세요. 그리고 고고식님 오늘도 오셨고요. 백호서연님께서는 또 서연이화가 궁금하시다고, 이 종목은 또 박준영 운영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백수왕님, 서원희님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조일 알루미늄 조일 알미늄 맞으시죠? 네. 얼마에 사셨어요? 2,530원에 5%입니다. 오늘 사셨어요? 아, 오늘 안 샀어요. 좀 됐어요. 그러면은 작년 한 10월 가을쯤 이때 가격이네요? 예, 예. 아, 오늘 2,560원 찍었던. 맞아요. 오늘, 조금 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벌려다가, 그냥 팔고 나면 또 안 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무런 액션을 안 하신 거죠?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유, 그냥 여기가 계속 오래 묶여 있어서. 그렇죠. 네. 답답하기도 하고, 한 2,700원이나 가지 않나 싶었더니나 그렇게 못 가고, 네. 내리고 하는데, 네. 우리 전문가님, 멘토님을 좋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뭔가 좀 본전에 팔자니 그동안 시간 투자한 게 아깝기도 하고, 뭐 분위기 예, 타니까 좀 갈 것도 같고, 그쵸? 그래도 팔아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못 팔았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아무튼. 기회 얼마나 갈지 거래량도 좀 저희가 보고요.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 끊지 마세요. 손절면 어느 가격에서 해야 되는 건지. 예, 그 그것까지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일 알미늄입니다. 사신 지가 좀 되셨나 봐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이 종목 좀 손해를 보시다가 이제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올까 말까 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비중이 높지는 않으신데 시청자님의 수익, 그러니까 목표가가 높지 않으세요. 2,700원입니다. 과연 이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위아래로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우리 시장님이 2,700원도 매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네, 계시다고 했어요. 원하신다고. 근데 이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차트를 보신다 한다면 오늘이 작년 10월달 이후에 고점이었거든요. 이제 오늘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그렇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오늘은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이유 자체가 뭐 주말 동안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영국이라든가 미국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산 금속, 비철 금속, 구리, 알루미늄, 아마 니켈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소에 런던에 이제 금속 거래소가 있고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있는데, 네. 두 군데에서 거래를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산 비철 금속에 대해서 개별 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제재가 강화돼가지고 각 상품 거래소 런던과 시카고 옵션 상품 거래소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제재 자체가 강화가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보니까 알루미늄이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비율 자체가 한 4%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막 구리가 5%, 그다음에 아마 니켈이 아마 6% 정도, 그 4, 5, 6% 정도 됩니다. 비중 자체는 많지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이 실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 때문에 흥구성이라든가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관련 종목들도 전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곡물 가격 관련 종목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곡물 관련 종목들이 수혜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반대로 나와요. 오히려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적 자체가 더 안 좋아집니다. 이게 단기 저는 테마라고 봐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알루미늄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알루미늄 가격의 위치를 좀 보시면 제가 좀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선 그래프인데 알루미늄 이때 보시게 되게 되면 이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거든요. 거의 톤당 3,968불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2,400불대에서 지금 2,460불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최근에 급등한 게 자체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600 정도까지 거의 7, 8% 정도 급등했다가 다시 밀렸어요. 약간 5% 정도 현재로서는. 이게 제재 나오자마자 막 8% 정도 급등했다가 그대로 약간 주춤거리면서 발표 이후에 평균이 한 5% 정도 올랐어요. 2,600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본다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많이 높은 수준이고요. 저점 대비로서 본다 한다면 2,200불, 2,300불대가 저점이니까 약 10% 정도 올라온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바닥권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점과 비교해 본다 한다면 알루미늄 가격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급등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알루미늄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구리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렇게 비천금속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전방산업 이런 제재 유시 때문에 가격 급등보다는 수요가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관련 산업들의 전방 수요가 좋아지면서 그런 국민적인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등한 상태에서 정유업체들 정제마진이라도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좋아져야지 실적이 증가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건 단기 유시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이 이제 과거의 주가가 이 종목도 이제 알박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본래 이 자가는 알박 관련 부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전방 산업이 건설, 건차제, 창호자라든가 알루미늄 샤시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이쪽이 좀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알루미늄 알박 관련 종목으로도 과거에 뭐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관련 종목들 알박 관련 종목들 사막 알루미늄이라든가 대표적 관련 종목들 주가 전혀 못 움직였어요. 예. 저 바닥권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DI 동일 같은 경우는 오늘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거는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싸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싸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보면 115만 주를 샀고 외국 투자가들은 140만 주 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 20%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고점 찍었다고 봐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그 차트로 본다 한다면 상당히 육고를 좀 달고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2,570원 정도가 약간 고점이었었는데 미련 갖지 마시고 2년, 3년 거의 2년이 아니라 작년 10월 달부터 고생하셨는데 꼭 한꺼번에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단기간에 이 종목이 보시면 1,800원에서부터 해가지고 1,900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2,600원대면 거의 3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대주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고점에 팔고 다시 낮은 가격에 사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 2,600원 근처까지 갔는데 팔고 다시 2,200원이라도 내려오면 다시 되사놓으면 그리고 나머지 다음에 2,300, 400원 올라가면 10%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근데 시청자님이 통화 중에 팔면 한 번 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러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쉽지가 않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비중이 아마 20, 30% 정도 됐으면 반이라도 팔았을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일단 고점 나왔어요. 이거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시적 자체가 거의 부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익이 안 나는 수준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2021년도에 이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알루미늄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거의 50% 정도 급등할 시점에서도 영업이익이 15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에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3천억이거든요. 3천억짜리가 영업이 150억이면 단순하게 PER로 따지면 몇 배냐면 거의 20배가 넘습니다. 20배 넘는 수준에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내일 약간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한번 파셨다가 다시 미련이 있으시면 이거 2,100원까지 내려옵니다. 2,100원대에 다시 되사놓으면 또 현재까지처럼 20, 30% 정도 2,400원 정도까지는 2개월, 3개월 위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매도 의견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좀 고점이 나온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일 반등이 조금 더 나오면. 최병년 전문가님 말씀이면 맞아요. 제가 지금, 네.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예. 내가 하나 오션을 한번 샀는데 26,600원대인데 팍 즉시 팔으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더만 22,000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하고 실력이 좋으시다는 걸 알아요. 감사하고 돈이 적다 보면 선생님들한테 좀 맡겨서 못하고 있는 게
돈 많이 벌어서 예.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지금 이것도 기회입니다. 정리를 빨리 해주시고 다음번에 좀 밀렸을 때 되사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그대로 예. 해보려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조일알루미늄 살펴봤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나왔다 싶으실 때 고민이 되시면 바로 신청을 해주세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빠른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다음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수님도 오셨어요. 10센 미디어 궁금하다고 해주셨고, 장지현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젤파고TV님 오늘 종목 쭉 올려주셨고, 삼성 SDI를 더 사고 싶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샀어요 하시면서 한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되니까요. 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게시판 종목 한번 볼까요? 무훈님께서 오늘 일찌감치 출석 체크 해주셨죠?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이 종목 오늘 사셨대요. 아마 잘 사셨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6,810원에 비중이 15%입니다. 무훈님 오늘 들어가셨으면 아마도 좀 단기로 보지 않으셨을까? 지금 같이 보고 계시면은 게시판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써주세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근래 들어서 4월 말입니다. 또 일본 쪽에 황금 연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상당히 좀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 조정할 때 그때 좀 사셨나 봐요. 잘 사신 건가요? 예, 6,800원대 사셨다는 거죠. 네. 현재 가격보다 약간 위쪽에. 있어요. 저는 예,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잘못 사셨다. 일단은 아이고. 애매하게 산 것 같아요. 예산은 뭐 글로벌 텍스프리니까 이름에 나타났듯이 해외 관광객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아마 세금 환급해주는 그런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관련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되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뭐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시점이고 그래서 뭐 관련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인 주식인데 근데 회사 자체가 그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3,800억대짜리 회사거든요.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집니다. 작년도에 예상한 이제 영업이 148억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가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가 좀 되면서 올해 전망치 자체가 300억대 정도 좀 되는데 근데 300억대까지 나오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현재 전망치가 300억인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900억인데 올해 한 1,370억 정도, 영업이익은 148억인데 지금 30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100% 증가한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이던스가 높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실적 시즌에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뜬 상태에서 실적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실적이 주가가 안 오른 상태라고 한다면 주가가 약간 예상 실적보다 좀 부진하다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그래 작년보다 증가되면 그렇게 충격을 좀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차트 자체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실적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주당 EPS가 380원짜리 회사거든요. 380원짜리 회사니까 PER 단위로 18배입니다. 그리고 18배짜리 회사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자체 상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한 이익이기 때문에 애매해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잘못했다는 자체는 괜찮은 기업인데 지금 여기 딱 지금 저항선이거든요. 지금 이틀 연속 음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달, 10월달의 가격이 7,430원이 고점이었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7,200원대 고점이었고 그러니까 그럼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오늘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오늘 고점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자체는 제가 앞서 했다 밸류 자체.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짜리 회사니까 영업이익은 올해 많이 나온다 한다라 300억인데 시가총액이 4천억이 상당히 좀 비싼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산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한번 파시고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이건 6,000원대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우 당분간 추세 자체는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은 6,000원에서 7,000원대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 6,000원과 7,000원대 사이에서 등락 구간이 전개될 거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이제 이 종목이 아마 발표는 5월 달에 나겠죠. 5월 아마 10일 정도 졸업하다가 15일 이내 정도에 네. 그렇죠. 한 달 정도 있다가 좀 발표할 거예요. 중소형 종목이니까 그때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 좋게 나오면 그때 이 종목이 7,200~300원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약간 컨센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한번 파시고 이 종목 미련 있으시면 6,200원 아래권에서 재매수할 기회가 온다는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호님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오늘 좀 손실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해서 글 남겨주셨는데 이러다 장투하는 건가요? 크크 해주셨어요. 장투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실적 발표 전 그러니까 5월 중순 이전에는 6,000원에서 7,000원 박스권
시청자님 사신 가격하고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좋다면은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금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다 선택을 해주시네요. 무우님. 시간 내에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 즉각적인 리액션 주시는데 짧게 들어가신 거라면은 또 그런 선택이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게시판 종목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전화 상담 진행되고요. 0232-8200번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실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저 현대 모비스고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27만 3천 원의 비중 30%입니다. 27만 3천 원에 비중도 좀 있으시네요. 언제쯤 사셨어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이요? 예. 시청자님 놀랐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화 상담 주시면은 뭐 몇 개월 됐어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가격 구간도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 3년을 보유한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장기 투자로 물론 이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비중이 처음에 한 10%로 있다가 네. 예,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5만 원은 지지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25만 원을 이탈해버리고 그다음부터 나가길래 그래 비중을 더 실었는데 더 싫다 보니까 30%까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손쓸 수도 없고 해가 요 근래에 27만 원까지 올라와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네. 했는데 27만 원 딱 맞고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참 정말 힘든 종목입니다. 아이고. 네, 시청자님 그 애증의 세월이 다 느껴집니다. 3년 동안 뭔가 좀 원금 올 듯 말 듯 정말 3월 18일을 고점이 딱 27만 원 터치를 하고 이렇게 또 약간 좀 주춤주춤하니까 27만 3천 원 갈 듯 말 듯 이렇네요. 그렇다고 지금 시간 투자를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 뭔가 좀 손실을 내고 손절하기에는 좀 미련이 남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본전만 오면은 본전만 와도 그냥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쪽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저희가 좀 볼게요. 끊지 마세요. 네네. 네. 3년 들고 계셨다면은 사실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이 종목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또 주식이 움직여주지를 않다 보니까 시청자님 속이 아니실 것 같아요. 비중도 어느새 높아졌습니다. 30%. 그렇습니다. 27만 3천 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3년 됐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종합주가지수 3,000원 200 정도라든가 그때 사셨을 거예요. 아마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 이거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네. 2021년도에 현대 모비스 주가 자체가 36만 8천 원이었고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2021년도 6월 달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3,316포인트인가? 맞아요. 그렇죠. 2021년 6월이요. 그렇게 3,300포인트 때 이 종목 주가 자체는 29만 원이었어요. 24만 원이니까 답답하죠. 답답한데 근데 이 종목이 보니까 3년 갖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주당 그 배당금 한 4,500원씩 3년 동안 받았으면 맞아요. 12,000원. 그러면 패키지 계산하면 그렇게 손실은 아닙니다. 다른 예컨대 바이오주라든가 잘못 그 당시 사드신 분들은 지금 급락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시장의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은 그걸 감안하면 좀 위안을 좀 삼으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보면 기아차, 현대차에 비해서 현대모비스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무겁지 않습니까? 네. 무거운 이 자체가 결국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지배주주와 관련된 그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주주가치 측면을 최근에 발표된 걸 봐서는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것들은 별로 없어요. 앞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5%거든요. 근데 앞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주당 배당금이 4,500원이니까 배당 수익률이 2%도 안 돼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는 5%, 6%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는 계속 지금 자사주를 기아차도 같은 경우는 연간 자사주를 5천억씩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반 이상을 계속 소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관련해가지고 주주가치 한정해서 발표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측면이고, 그다음 앞서 제가 네. 기아차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11%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 영업이익률이 5%밖에 5%가 채 안 돼요. 그런 측면도 주가가
할인을 받고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본래 제가 보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업체가 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거든요. 약간 대표적으로 일본의 자동차 부품 회사의 그 덴소라는 회사가 PER 단위로 14배, 15배 정도 평가를 받으면서 도요타 자동차보다 PER이 더 높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모비스하고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PER로 따지면 거의 엇비슷해요. 지금 6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할인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기아차, 현대차 주주가치에 비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주주들한테 주주가치 한원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약간 미약한 부분 자체가 주가에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 2월에 예. 자사주 일단 소각이 조금 나오긴 했네요. 네, 그랬어요. 1,500억 예. 정도. 근데 배당금이 좀 늘어나야 돼요. 앞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5,6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2만 원 기록 5,600원이면 거의 5%예요. 정확하세요. 5,600억. 그렇죠. 5,600원이죠. 근데 이건 2%밖에 안 돼요. 예, 자사주 소각보다는 최근에 기아차, 현대차가 주가 급등한 것 자체가 배당금 때문이었거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아마 8,000원대 가까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충분히 예사도 현대차, 기아차에 의해서 뭐 기업 가치가 관련해 가지고 아마 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 실적 자체는 꾸준히 좋아집니다. 근데 예사 실적이 앞서 현대차, 기아차는 예상 실적을 상회한 실적이라고 그랬었는데 예사가 이제 지금 가이던스로 본다 한다면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지금 1분기 때 얼마 잡혀져 있냐면 6,100억인데 일부에서는 5,800억 제가 체크한 바로는 그리고 일부에서는 6,300억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딱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 내지는 약간 하이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쪽이니까 주가는 그렇게 실적에 따라서 이 정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주가 자체는 여전히 주가 싸요. 그래서 쌉니다. 이거 뭐 좀 더 가지고 있으시면 작년도부터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부터. 그럼 현대모비스도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겠나. 3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이건 다시 27만 원까지 최소한 가져가야죠. 26만 8천 원 정도까지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 시장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만큼 실적이 좋은 종목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만 작년도가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그렇게 기저 영향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실적 자체가 크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워낙 밸류 자체가 PER 기준으로 5배,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싸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30% 정도 좀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또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일단 최소한 올해 그 3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27만 원이었거든요. 26만 아마 5천에서 8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다. 아마 종합주가지수 2,720이라든가 2,700 50, 60 정도, 지금 2,800포인트 근처 올라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26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 가져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까지도 내고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딱히 손절 라인은 그런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종목은 주가 떨어질 때 사셔야 돼요. 안정성 있는 주식이니까. 대신 올라갈 때는 좀 무거운 주식이니까 팔아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지루하긴 하지만 못난 주식은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 봐드렸습니다. 이 종목 보통은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조언을 드릴 때 27만 원이요, 28만 원이요, 30만 원이요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 밑에서 주문을 좀 걸어주시는 게 어떨까. 박준영 운영님도 딱 27만 원이 아니라 26만 5천 원에서 26만 8천 원 이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현대모비스 알아봤습니다. 전화 상담해봤고요. 그 사이에 게시판에도 부지런히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 부품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현대 기아차가 움직이고 타이어들도 좀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도 비교적 선방을 해서 그런지 이제 좀 판단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현 이화 중복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백호 서현님께서 사신 가격이 조금 더 아래쪽이세요. 19,600원의 비중 15% 중기로 보시나 봐요. 자동차 부품 쪽이 무거워서 그런지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앞서 현대모비스도 장기로 들고 계셨는데 여기에다가 강병호님께서도 오늘 서현이화를 신청해 주셨어요. 사신 가격이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26,600원에 비중 10%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운영님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보신 분들은 아마 이 박준영 운영력이 이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서현이화 많이 강조해 주셨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연초에 추천하고 수익이 한 50% 넘게 났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조금씩 좀 밀려 내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저도 현재는 아직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는 쪽인데,
연초 1월 달에 제가 많이 자동차 부품 종목들 관심번 얘기를 많이 했고, 그중에 서현이아가 탑이라고 얘기했던데, 그때 가격대가 16,8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5,000원대까지 가다가 지금 18,000원대니까 약간 그보다 위에 있는데, 좀 답답하죠. 답답한데, 앞서 이제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실적 전망치를 제가 자동차 업종들 체크를 하고 있는 쪽인데, 앞서 이제 완성차는 무난하게 예상치 상에 나오고, 그다음 부품 쪽은 현대모비스는 앞서 예상치 부합 내지는 약간 상해 내지는 약간 하해. 근데 현대 위아라든가 그다음에 만도 같은 시장이 안 좋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원인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종목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중소형 종목들 성화텍이라든가 서현이아라든가 화신이라든가 관련 개인 투자가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관련 종목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상치보다 작년도 1분기 때도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그래서 기저 영향 때문에 기저 영향 또 1분기 때 대체적으로 자동차 판매 국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부진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서현이아는 그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망 자체가, 예사가 작년도에 매출액이 거의 한 30% 정도 급증했거든요. 2020년도에 매출액이 2조 8천억인데 작년도에 아마 3조 6천억까지 갔으니까 예사가 조그만 회사가 아닙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1,900 정도 나왔으니까 좋게 나온 이유가, 예사를 주목한 이유 자체가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인도법인이거든요. 인도법인이라고 멕시코를 중심으로 북미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종을 살 때 현대차의 어떤 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법인과 멕시코 북미 쪽에 들어가 있는 법인의 회사 부품주를 사라. 대표적인 회사가 서현이아다. 그런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자체가 인도 시장 자체가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현이아 자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작년도 워낙 다만 작년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은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회사가 작년도보다 약간 하향하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앞서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도보다 약간 실적 자체가 소폭 정도 하향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 정도 수준이 나온다 한다면, 회사가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주당 EPS가 5,800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주가 18,000원 PR로 따지면 3배 되는 수준입니다. 주가 엄청 쌉니다. 주가 떨어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또 불확실한 국면이다 보니까 주가 행보하고 있는 쪽인데, 여전히 저는 굉장히 자동차 부품업종 중에서 탑으로 서현이아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여전히 예사도 저 밸류 관련 종목이니까 PER 3배짜리 회사가, 예사가 PBR로 따지면 0.6배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ROE 지표 자체가 부품 회사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자동차 부품업종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권이고, 기술적으로는 17,400원대가 저점인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 종목이 제가 언급했을 때 가격대가 16,800원대였거든요. 이 가격대가 쉽게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현재 주가 자체는 약간 흘러내려서 17,500원, 600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그 가격대가 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보시다시피 22,000원대에서 엄청나게 매물층이 이제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를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매 전략은 현재 가격대 18,000원 아래권에서 추가 매수 전략이고, 21,800원 정도 올라온다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물층에 두텁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 가격대를 일단은 단기 매도 목표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거는 중소형 종목이지만 상당히 우량한 회사이기 네. 때문에 물리신 분들은 30% 정도까지 좀 추가 매수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 20%, 저는 중소형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20% 정도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해 주신 두 분 비중이 높지 않으시잖아요. 10%, 15% 각각 이렇게 되시는데 조금 더 담아 보셔도 될 만한 가격으로는 18,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요 아래에서는 조금 더 사셔도 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000원이 아니라 22,000원에서 약간 아래쪽 21,800원이나 그 언저리 즈음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서현 이화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운영님하고 방송 같이 하면은 저도 문득문득 이렇게 흠칫흠칫 놀랍니다. 서현 이화 그 매출액을,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HTS를 보고 있었는데 3조 6천이라고 숫자를 마치 외우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데요. 다음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신청해 주셨을까요? 할 수 있당님께서요. 원익 IPS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41,400원이 매수가입니다.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시네요. 비중이 다행히도 낮으세요. 5%고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볼지 아니면은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원익 IPS 반도체 중에서도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덜 가는 종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원익 IPS 하게 되면 과거에 그 반도체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전혀 대장주 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게밖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반도체 업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HBM 반도체 쪽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자체는 어떤 그 수요 증가하다기보다는 공급 물량 축소에 따른 HBM 반도체의 어떤 가격 상승 효과가 다른 쪽으로 약간 퍼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여전히 다른 D램 쪽과 관련된 랜드와 관련된 쪽 자체는 최근에 가격 인상이 좀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수요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이제 공급 물량이 증가가 좀 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감산 기조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이니까 랜드 같은 경우는 끝나고 감산이 끝나고 시설 투자가 진행이 좀 돼야지 좋아지거든요. 특히 그 오닉 IPS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정 장비 위주로 하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HBM 반도체를 중심 AI 반도체 관련 종목 움직일 때 전혀 못 가다가 최근 들어서 진짜 시장에서 워낙 소외주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급등을 한 시장의 관심권에 진입을 했어요. 제가 이 종목 진단할 때 옛날부터 이 종목은 반도체판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48,000원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그런 전망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44,800원까지 갔어요. 너무 오버시팅한 것 같습니다. 예사 실적은 제가 최근에 체크한 바로는 예사 적자 나올 거예요. 작년도 4분기 때 적자였고 현재 지금 가이던스가 175억 적자인데 제가 최근에 증권사 전망치로 봐서는 240억에서 25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예상은 올해 실적 자체가 안 좋습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하방 자체는 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윗방향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런 또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는 사더라도 최소한 3만 제가 보면 5,000원, 6,000원 정도 아래권에 사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좀 높게 사셨어요. 좀 더 내려올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고점은 44,800원 자체는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이 이쪽에 집중이 되면서 워낙 소유주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선 것 같은데, 예, 쉽게 아직 시적 자체가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고점 자체가 44,800원대 고점이었었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물타기 하시더라도 싸게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면 이제 종목이 이제 32,000원대에서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이때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최근에 모멘텀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36,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36,000원에서 42,000원 사이니까 그 사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정도 가야 되는 거지. 즉 디램 업황이라 랜드 업황 자체가 아주 좋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가 진행돼야지 실적이 따라가는 쪽이니까 현재 가점에서는 여전히 후발주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매도 목표는 4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익 IPS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봐드렸습니다. 오늘 좀 열심히 달려보려고 했지만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종목을 좀 꼼꼼하고 자세하게 봐드리다 보니까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일 혹시라도 또 종목 계속해서 아마 보유하고 계실 테니까 내일 게시판 한 번 더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꾸준히 올라온 종목은 기억을 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일장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내일까지도 약간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란과 그 이스라엘 사태 자체가 어떻게 좀 전개가 좀 될지,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보복을 좀 할지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은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크게 확산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알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중간지대 이라크라는 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도 있고 그래서 지상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한 것 자체는 지상전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고 그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통해서만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이게 자체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돌발학제고 항상 경험적으로 본다 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지 이것 때문에 시장의 추세 자체가 꺾인다든가 하락으로 전환된다든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 일정 수준 정도 냉각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장은 안정을 좀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주가가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 한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2,62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로 본다 한다면 현재 코스피 지수에 지금 오늘 딱 코스닥 시장의 차트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딱 지지를 좀 받았거든요. 60일 이동 평균선 2,638인데 1차적으로 여기가 지지가 될 거고요. 최악의 경우 조금 확산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2,62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주가가 보시다시피 낙폭 과대예요. 이미 코스닥 시장은 지난 일주일 전부터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저점이 좀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은 앞서 이제 코스피는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았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그보다 더 낮은 상태인
122동 평균선인 842포인트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술적 지표상으로 연주가 많이 떨어질 때 자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격 기준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이격이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올 때 94 아래까지 떨어졌거든요. 94, 93까지 떨어지는 것 자체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이 국면 쪽에서는 제가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 급반등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낙폭을 줄인 겁니다. 내일 만약에 또 악재가 노출돼가지고 좀 떨어지면, 예컨대 830이라든가 내려온다 한다면 낙폭 과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낙폭 과대가 1월 말 때 이때 나왔어요. 예, 이때거든요. 이때도 이격 기준에서 94.1까지 떨어졌다가 주가가 바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코스닥 시장은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염두에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매도는 절대적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도 좀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 한다면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자체는 이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뭐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올라오겠지만은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차별화 전개되는 거거든요. 실적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앞선 실적이 좋은 쪽은 어떠냐? 일단은 코스피는 오늘 뭐 자동차가 좀 시장의 지수 반등을 주도했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2차적으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 IT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여전히 실적 괜찮다 그랬으니까,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냐, 바이오냐, 그다음에 IT 소부장이냐,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 또 반도체가 나왔지만은 2차 전지는 기술적인 반등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흘러내리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니까 개인적 생각이, 그다음에 의료기기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풍력과 관련 종목이 아마 국회가 열리게 되게 되면 풍력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 자체가 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태양광은 그 정부에서 현 정부가 좀 반대하고 있는 쪽에 축소하는 쪽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도 시적 자체가 엄청 안 좋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풍력 관련 종목도 CS 윈드라든가 대명에너지라든가 관련 또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운영님하고 함께 할 때는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게시판에 운영님 진단 너무 받고 싶은데 하시면서 막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야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는 시간 매주 일요일 저녁 박준영 운영역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일요일 저녁 8시에 토마토 투자자문 혹은 토마토 증권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 이란 사태 어떻게 좀 봐야 될까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한 주 동안의 밑그림 그려드리니까 박준영 운용역의 시장과 종목 인사이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해 주신 박준영 운용역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게시판에 또 많은 글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지만 마시고요. 구독 설정 그리고 알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벤트를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꽝 없고요. 100% 당첨되는 구독 이벤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가지 해주시고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화면을 스캔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인적사항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4만 원 상당의 통콩 쿠폰과 또 방송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